네,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 시내에 있는 교통 표지판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고,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뭔가 하는 건 이 밑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요, 일단 코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갖고 이제 마스크 RCNN 모델에 우리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 문서의 내용 그리고 강의의 내용은 이 애담 켈리의 유데미 강의 Complete Guide to Creating Coco Datasets, 이 강의를 제가 듣고 많이 참조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담 켈리가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를 좀 자세히 배우려고 하면 이 사람 강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그게 흥미롭게 재밌게 강의라는 건 아니고 아주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도 있겠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디벨로퍼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저런 걸 한번 들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문서는 여기 깃허브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 파이 이미지 서치 요 블로그에 가면 거기에서 오픈CV에서 우리가 사용할 마스크 RCNN 모델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 블로그입니다. 그 블로그의 일부에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 사진들은 이 논문에서 가르시아 에스콜라노 오페라 말티네스 로드그리구에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이제 논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다 없다입니다. yes, no. 그러니까 배터리 있느냐, 물병이 있느냐, 사각형이 있느냐, 컵이 있느냐. 우리 먹으라고 그러죠. 사실 컵은 아니고 이게 먹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yes, no 타입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물체를 확인하는 것을 여기서는 object localization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semantic segmentation에서 이 object localization에는 이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지만 이 segmentation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물체의 형태의 색칠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semantic segmentation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차이는, 여기는 물체가 사물이 같으면 똑같은 색깔로 나타나는데,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이 인스턴스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큐브, 사각형 상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거라도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 semantic segmentation보다는 더 정확한 게, 이거는 뭐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큐브라는 게 이상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의 세그멘테이션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거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object localization을 쓰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또 어떤 경우에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저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현재까지는 어드밴스드 된 오브젝트 디텍션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은 파일을 전부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그 애담 켈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터브 여기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디렉토리, 저는 이제 디렉토리를 코코 언더스코어 인스턴스 언더스코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서 기 클론을 하면 이제 이러한 요건 아직 안 생기고 매스칼시스에는 안 생기지만 요 하나 둘 셋 넷 데이터 세트부터 파이썬까지는, 그리고 requirements, readme, license 요것도 이제 이 디렉토리에 전부 다 기 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세트 안에는 우리들의 데이터 셋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데이터 세트 안에, 여기 안에 트래픽 사인 데이터 세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또 이 트래픽 데이터 세트 안에 또 이런 images, input, test, video test라는 폴더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기클론 하면 기클론 하면 이것도 나오는지 모르겠다. 매스카 RCSN까지 다 클론이 되는 것 같네요. 만일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클론을 해서 일단 이걸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셋은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된다. 기클론을 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 교통 표지판 이미지를 갖고 마스크 RCSN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제 폴더 안에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애담 켈리의 프로그램을 돌리면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 그리고 이제 아웃풋, 또 트레인 밸리데이션, 요 세 개는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images, input, test, video test, 요건 네 가지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images 안에는 이제 우리가 교통 표지판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 표지판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대분류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lert라는 건 이제 주의, 교통 표지판에 주의라는 게 있고, directions, 지시가 있고, regulations,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지시, 규제,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대분류고, 요 소분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풋에서 얘기할 텐데, 여기 얼라트에 보면 요 안에 이제 주의에 관련된 교통 표지판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 찍기가 좀 귀찮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 받았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모형이 아니면은 좀 나중에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본 거,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찍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좀 많이 찍어서 다른 것들을 다른 모양의 같은 사진이라도 다른 각도로 좀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딥러닝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어서 이 정면으로 찍은 거를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게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사진을 제대로 많이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에 관한 거, 그 유턴 같은 건 이제 지시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받았는데, 이거는 나가서 제가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지시에 관한 겁니다. 디렉션스. 횡단보도 이걸 찍어서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근데 뭐 이 횡단보도가 지시에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이 분류가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의, 지시, 규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교통 표지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통 표지판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밖에 나가서 찍은 거죠. 진입금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이미지스 안에 이렇게 대분류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 할 거거든요. 이 돌린 훈련을 시킨 매스크 RCSN이 얼마만큼 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만든 여기 이미지 안 있잖아요. 이 이미지 안에 여기서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테스트 안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분류할 필요 없이. 이거는 이제 분류는 이제 모델이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테스트 안에 저렇게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Output, Train, Validation의 약자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 요 인풋에서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풋을 사용해서. 그리고 요것도 이제 비디오 테스트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이런 거 제발 좀 하세요. 아이고 이거 손주들이 말 안 들어서 하는 거. 이제 이것도 이제 내가 그냥 정한 건데 죄송합니다. 엉뚱한 게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밖에 나가서 이걸 찍어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하면 요 세이브라는 디렉터리가 생기면서 요거에 대한 이 비디오에 대해서 비디오에서 나오는 교통 표지판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된 거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인풋은 여러분들이 이 백그라운드를 해놓고, 백그라운드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바깥에 나가서 아무 배경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 표지판이 이제 설치될 교통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배경,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통 표지판이 반드시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교통 표지판이 설치될 그런 환경에 사진을 찍어야 되죠. 엉뚱하게 뭐 산속을 찍으면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되고, 이 교통 표지판이 있을 만한 장소의 배경 사진을 백그라운드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foregrounds에는 다시 alert에 주의에 이것도 만드셔갖고, 범프는 또 범프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뉴얼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 건너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 크로스라는 길 건너는 거를 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얼러트라는 게, 주의라는 게 대분류 있잖아요. 이거는 소분류입니다. 이 주의 안에 이런 더 많죠. 사실은 분류가, 저는 일부만 해놓은 건데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그 분류를 맞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각각 표시판이 다 분류가 돼요. 표시판 하나하나가 각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판이 이 주의에 관련된 표시판이 뭐 10개다 그러면 10개의 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턴이면 유턴에 요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숫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지시에 관한 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트레인을 시키려면요, 텐서플로우 GPU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녹화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